안녕하세요. 한국con그레소 골드나라 배재한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고민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전히 지금 국제 정세는 혼란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실마리가 안 보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중국에 대해서 그 관세를 매기고 또 중국도 보복 관세를 매기고 무역 전쟁이 더 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금융시장도 여전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환율은 1190원을 넘어서며 급등을 했고 지금 조금 오늘 조정을 보였습니다. 또 오늘 주요 지금 카메라 앞에 서게 된 계기가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달러라든지 이런 데 추격 매수를 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걱정이 돼서 거기에 대한 멘트를 조금 하려고 지금 실제로 섰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13일 날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다시 또 이슈화가 돼서 계속 사람들한테 국민들에게 회자되고 있죠. 이 내용이 쉽게 식지는 않을 겁니다. 그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고요. 만약 화폐 개혁을 하게 된다면은 금, 부동산, 달러 이 정도의 자산으로 안전자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피신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국제금 시세하고 금 가격 한번 볼게요. 국제금 시세는 지금 하락을 했다가 상승 반전을 한 모습이에요. 그렇고 이 상태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 환율 시장은 지금 가격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 국제금 가격 하락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추가적으로 환율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금 가격이 지금 그 어느 정도 높은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제 국제금 시세가 올라가고 환율이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금 가격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저번부터 계속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지금 강하게 추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저번 상승폭 있죠. 저점에서 고점에 상승폭만큼 상승을 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1189원, 1190원 정도 언저리에 1차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1191원 정도까지 갔고요. 요거는 선물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이렇게 왔고 여기서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막 급해요. 막 언론에서 나오고 1200원 뚫는다 무슨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때는 냉정하게 바라봐야 돼요. 저는 어쨌든 이 정도 1170원 정도 가격에서 한번 포지션을 잘못 들어가서 더 이상의 포지션은 안 하고 관망을 하는 거예요. 제 전략은 여기서 갔다가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고 강한 생각이 들면은 눌림목에서 이제 매수를 할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가격대에서 1160원, 1150원대 후반에서 1160원 정도의 눌림목을 한번 지금 여기가 고점이라면요 눌림목을 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격 매수 하지 마시고 지금 더 올라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뚫고 여기서 뭐 끝까지 올라간다 그래도 뭐 그거는 본인 판단에 맡기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추격 매수는 가급적이면 자제하는 게 좋아요. 세상 그렇게 쉽게 빨리 안 무너지거든요. 급한 마음에 있으면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저는 그 상태 이후로 아직까지 포지션을 못 잡고 있어요. 요거는 제가 생각되는 이제 그 걱정이 나서 한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금시세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 한번 누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 시세가 49,463원 이렇게 나오죠. 국제 금시세랑 그 다음에 실시간 환율 요거를 반영해서 나타나는 시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 환율에서는 지금 1186원, 85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10시 반이 되면은 첫 번째 시세가 나오겠죠. 실제로 거래되는 실물금 시세.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한국con그레소 3M 도매 시세를 보는 그 PC 버전이에요. PC 버전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모아라고 있죠. 모아. 조금 더 자세히 뭔가를 보시려면 여기를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소개를 시켜드리는 겁니다. 예, 보시면은
지난 금 시세들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고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백금도 있고 파라디움 환율도 있어요. 이 정도에서 1년간 국내 금 시세를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세 별도 기준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도매 마진이라든지 뭐 수입 마진이라든지 어떤 유통 비용들이겠죠. 그게 포함돼서 국내 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 10%가 붙어야 돼요. 또 금을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골드바, 실버바 이런 데서는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가세를 붙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국내 법상으로는 현재 붙이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요 1년, 3년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옛날에 언제 어느 때 시점에 이 가격이 어떻게 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 국제금 시세 기준으로 뭐 사자, 팔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걸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금 뭐 금 가격을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보시면 되고 3년간 차트 내에서는 지금 왔다가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1년을 보면은 또 의외로 또 많이 올랐다고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요 그람당 말고 한돈당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게요. 한돈당 기준으로 보면은 이 가격이 나오죠. 국내 가격이 이렇게 보고 3년간 비교를 했을 때는 또 이 가격이에요. 우상향을 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제금 시세가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하는 단계에 들어왔고 환율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지금 보이거든요. 환율이 약간 조정했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국내외 여건상으로. 그러면은 그 금 가격 자체는 지금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과정, 몸풀기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예측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꽤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은 한번 보실게요. 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슷하죠. 아직까지 큰 흐름이 없어요. 지금 이제 최고 바닥권에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조정을 지금 차분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금은 아까 전고점을 돌파해서 움직였죠. 근데 여기서 은은 아직까지 은 시세는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은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건그레소의 계열사죠. 송금나라 보시면은 제가 운영하는 창원 진해 골드쉘이랑 창원 시티7점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또 저하고 연락될 수 있는 전화번호들이 나오고 지점 소개도 나와요. 여기서 시세 정보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은 지난 금 매입 시세, 그 다음에 지난 금 판매 시세, 국내 금 시세 이런 것들이 나와요. 요것들도 차분하게 기간 설정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언제 어떤 가격으로 내가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는 기본적인 일반적인 시세입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받기를 원하시면은 위탁 매매라든지 또 좋은 골드바를 가지고 계시면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추가적인 금액을 더 높은 가격에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순금 이 기준도 49 골드바 기준이에요. 184,500원. 지금 최고점이죠. 예. 여기서 제품의 경우에는 함량이 조금 미달돼요. 제품을 가지고 오시면은 정제를 시키기 99.99%의 금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녹이거든요. 그럼 녹이다 보면은 그 함량만큼 미달되는 만큼 날아가고 없어져요. 실제로는 10돈 순금 목걸이를 녹였는데 나중에 나와 보니까 99. 예를 들어서 99.5% 이런 걸 녹였다 가정을 하면은 10돈이 안 나오고 9점 몇 돈 나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족분을 채우는 거, 그거를 이제 헬이라 그러고 정제비라는 명목으로 약간은 차감을 해요. 요거는 제품의 성격 따라서 댐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조금 많이 빠지고 아니고 일반적인 제품은 조금 덜 빠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재량껏 움직이게 됩니다. 하여튼 요 화면들도 참고를 해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실물 금을 사고 팔고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실게요. 한국건그레소인 소매 시세를 보는 차트 사이트죠. 예. 보시면은 20만 원, 아침에는 20만 500원까지 갔어요. 내가 살 때 기준 시세예요.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중량이 크게 가거나 돈수가 많다고 얘기하죠. 1kg에 가면은 요 가격보다 내려가요. 또 반면에 한돈 가격 작은 거 1g을 사시면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냥 기준 시세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실제 거래가 되는 거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주요 골드바 시세들 있죠. 이런 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1kg이 5,700만 원이 지금 넘었어요. 제가 방송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최고점인 것 같아요. 아침에는 5,720만 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미세한 조정이 있었어요. 100g 단위가 572만 4천 원. 이 530만 원, 520만 원대 아마 거래가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저도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멀리서 상담을 하러 오시고 저를 봐주기 위해서 오세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한 분 한 분들하고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는데 또 다음 분이 기다리고 계시고 이래서 또 그렇게 못하는 점은 또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고맙다는 말씀을 또 전해드립니다.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고마우세요. 제 또 신조 중에서 하나 그게 있거든요. 나를 찾아오는 손님은 남녀노소 기천을 막론하고 귀하게 대하라. 이 또 제 신조로 또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시간이 없고 조금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한가하고 이럴 때는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또 금하고 은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또 뭐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가치를 논하면은 또 그만큼 좋은 게 없잖아요. 같은 취미를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대, 저는 그게 좋거든요. 어쨌든 열돈 시세도 지금 215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나와요. 아까 화면에 잠깐 스쳤는데 금화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170만 원 초반대에서 지금 182만 5천 원까지 왔어요. 요거는 이제 법정 금화라고 그러죠. 법정 금화. 이 이게 화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화폐, 금화, 화폐인데 여기 액면가가 캐나다 조폐국에서 발행한 거니까 캐나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일종의 화폐예요. 화폐인데 금주화, 금으로 만든 화폐예요. 요거는 호주에서 만드는 캥거루.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예쁘고 빛깔도 곱고. 이 드래곤 용 이게 또 나왔어요. 그래서 주문을 한번 해봤는데 이것도 나오면은 실물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내 은 가격이죠. 실버 1kg, 투자용 실버바는 1000g, 1kg 실버바가 대세를 이루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데 한국건설에서 실버바 판매량이 13톤을 넘어가서 작년 판매량을 넘었다. 정확한 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제가 또 상당 몫을 차지했겠죠.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아마 있을 거예요. 정확한 수치는 뭐 알고 있어도 밝히긴 좀 그렇죠.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걸 불리온 주화, 실버 메이플 주화, 드래곤 주화도 예뻐서 찾으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아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덜 나가는 캥거루 은화가 있는데 캥거루도 괜찮아요. 이거는 가장 잘 나가는 은화들을 나타낸 거니까 필요하시는 분들은 수집한다고 생각하시고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개혁,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하다라는 정책 토론회를 열었어요. 13일 날 했죠. 이거는 예정된 거고요. 하는 총재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뭐 지금 당장은 안 한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물러섰지만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또 일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열렸습니다. 실제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최운열 의원, 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에서는 박명재 의원, 김종석 의원 등이 공동 주최를 했죠. 공동 주최, 이 여야가 화합이라기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토론을 하니까 이 모습은 좋아 보여요. 자, 좋아 보이는데 안에 세부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신문사에서 논평을 냈는데 큰 배, 중요한 정책이잖아요. 화폐 개혁, 화폐 단위 변경, 뭐 어쨌든 리디노미네이션, 이거는 어마어마한 블랙홀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그런 중요한 상황이에요. 국민 한 분 한 분의 그 지갑, 먹거리, 뭐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연관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논평을 했는데 중요한 정책을 띄울지 말지 논의하는데 정작 선언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여기서 선언들 얘기하는 거는 정책 당국자들이죠. 하는 관계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기재부 관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이제 토론자들은 실제 토론자들이죠. 손님들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조차 오락가락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헤드라인 뉴스 꼭지를 잡고 이렇게 나온 게 보여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볼게요. 그 다음에 토론회 자장을 맡은 조하연 연세대 교수는 한국은행, 한은이나 기재부 관계자가 발제하고 토론자들은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게 맞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아무도 나오지 않아 서운한 생각이 든다라고 했는데, 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난리가 나는데, 누가 쉽게 나오려고 하겠습니까? 그 점은 뭐 이해는 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요 뉴스 내용에 보면 토론회 막판에 억지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박운섭 한국은행 발권국장은 리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또 요 기사를 구체적으로 내버리면 한은에서는 또 한다. 언젠가는 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멘트를 날리면서 또 기사를 만들어내죠. 예. 이렇게 나오고. 또 이날 보면은 토론회에서 조금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이원욱 의원이 토론회를 주최를 했거든요. 이원욱 의원하고 박승전 하는 총재, 노무현 정부 때 그걸 하려고 화폐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잖아요. 이분들은 성향이 뭐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건데 의견은 또 갈려요. 어쨌든 요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서 리디노미네이션은 지하경제 양성화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하경제는 국내 총생산 GDP의 20%에서 25%로 추정. 이것을 환산하면 400조에서 500조 원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나오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 화폐개혁을 일시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가 볼 때는 제 해석으로는 담겨 있어요. 근데 그 박승하는 전 총재 있죠.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요. 박 전 총재는 뭐 여론이라든지 지금의 추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조금 수그러들었을 수도 있어요. 박승 전 총재는 지하경제 양성화로 숨은 자금을 끄집어낸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또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발 물러선 게 무제한, 무기한, 무기명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또 설명을 하기도 했어요. 자, 이 모습은 또 상대적으로 찬반 이렇게 토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있고, 여기서 이제 최양호 현대경제원 고문은 대원군의 당백전을 비롯해 역사적으로 화폐개혁에 정치적 동기가 들어가면 반드시 실패했다 하면서 또 이런 그 정치적인 이슈로 요 화폐개혁을 하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하고 나선 그런 발언들이었죠.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장기적으로 10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로 준비를 하자라고 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터키가 최근 15년간 주요 20개국 G20이라 그러죠. G20. 그 다음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중에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가 터키거든요. 터키가 100만 리라를 1리라로 바꿨어요. 2004년에.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 성공을 했다, 어떤 사람은 뭐 실패를 했다, 이렇게가 또 의견이 또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분분히 나뉘어요. 어쨌든 이런저런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전에 얘기한 그 한국은행의 그 관계자들 있죠. 발권국장은 조심스럽게 그걸 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이제 짚어보면은 박 국장이 답변한 거예요. 한은은 박성 전 총재처럼 언젠가는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준비를 10여 년 이상 진행을 해왔던 것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했죠. 이 멘트 때문에 한국은행은 다시 또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시고, 여기서 이제 2004년도에는 추진했을 때 제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경험 때문에 그냥 지금은 공을 국회에 넘겨가지고 국회에서부터 공론화를 시켜서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뭐 정책 토론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폐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국회의원, 아까만 보더라도 국회의원 5명 정도가 움직였잖아요. 국회의원 5명 정도가 움직였으면 그 밑에 깔린 보좌관들, 국회의원 1명에 보좌관 2명, 비서관 몇 명 해가 쭉쭉쭉쭉 많이 있어요. 그
직원들이 그 사람들도 다 엘리트들이고 똑똑하거든요. 따지면은 뭐 4급, 5급, 뭐 6급, 뭐 7급 공무원들이 있어요. 거기 있으면서 그 아는 기자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이 열심히 활동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름 한자라도 나와야 되잖아요. 검색하면 나와야 되니까. 전부 언론기관에 다 뿌립니다. 그래서 이게 도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13일이면 이틀 전에, 어제 하루 이틀 전에 한 건데도 계속 나오죠. 이거는 최신 버전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점 이게 아마 어느 정도 가열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내용들은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지고 그 대외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고 하면은 아마 폐기의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가 되든지 일시에 하든 무기한으로 해서 어느 정도가 되든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느 누구도 쉽게 나서가지고 단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만약에 화폐 개혁이 만약에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힘들게 벌었던 자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피신처라 그러죠. 안전자산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대표적으로 꼽는 게 첫 번째 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 세 번째 부동산, 요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금은 계속 제가 언제든지 항상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계속 강조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조금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일본 모델을 조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20년, 30년 정도 뒤처져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인구 구조도 그렇고, 인구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주택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거는 수요하고 상가도 마찬가지고요. 수요하고 공급이 있어야 되거든요. 집을 사고 싶은 수요, 그 다음에 뭐 건축을 해서 나오는 공급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우리 세대라든지 젊은 세대들의 인구를 보면 어머니 세대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걸 또 베이비붐 세대가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어쨌든 인구가 지금 뭐 감소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늘어나는 폭이 굉장히 줄고 있죠. 예전에는 부모님 세대는 형제들을 보시면은 뭐 5명, 6명 뭐 이 정도는 예사였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그 젊은 분들은 결혼하기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낳아야 1명, 2명, 3명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구가 이제 좀 줄어요. 그래서 수요가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이 공급량이 많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잠시 일시적으로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오를 수는 있고 토지 가격도 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보면은 그 나라의 화폐를 안 써봤는데도 하루나 반나절이 지나면 계산을 하잖아요. 적응 다 돼요. 아, 이 가격은 얼마짜리다, 얼마짜리라는 게 계산이 다 돼서 적응이 되거든요. 그 중요한 집들을 사는데, 그 중요한 토지들을 사는데 일시적인 상승은 조금 있어요. 이 정도는 자생적으로 정화가 돼서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요 자체가 작아드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최악의 상태를 한번 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쉽지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베네수엘라의 모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차베스가 15년을 집권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마두로가 집권을 하고 있죠. 포퓰리즘 정책이 굉장히 강해요. 자, 이렇게 가면은 사회주의 정책이라든지 일반적으로 그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들이나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그 다음에 또 여유가 생기면은 또 사회에 어느 정도 공헌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인간의 본성을 누르는 거거든요. 평등을 더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비슷하게 같은 페이를 받는다 그러면 누가 더 열심히 일하겠어요? 할 이유가 없죠. 하여튼 어쨌든 이런 그 인간 본성을 누르는 그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여기서 열심히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빠져나가요. 국내에서도 이민자가 급증을 하고 있죠. 쉽게 얘기를 할게요. 부동산은 샀다가 되팔아서 수익이 남아요. 거기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고 뭐 과정이 좀 복잡하죠.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새로 살 사람들은 누군가가 살 사람들이에요. 부자들이겠죠. 어느 정도의 수요가 될 수 있는 그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인구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기나 조금 진척이 되면서 그죠?
좌파 정권이 계속 집권을 하면서 이제 힘들어진다고 판단하니까 이민을 다 가버려요. 부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죠. 10% 이상이 빠져나갔고 지금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죠. 자, 그럼 부동산을 샀어요. 누군가 새로 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살 사람들은 부자들일 확률이 많잖아요. 점점점 빠져나가요. 더 살 사람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일본 모델을 가도 지금 보면 잃어버린 20년이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고 급락을 하고 지금 그 상태로 빈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 상가도 마찬가지고 진해점도 마찬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건설회사에서 뭐 조그만 걸 짓고 분양이 안 되고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들도 있어요. 실제로 뭐 경매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시골의 논도 있고요. 물론 필요하면 거기서 대출을 받아 씁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거는 이거 황금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저는 안 좋다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상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없고 집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정도인데 어쨌든 부동산은 제가 잘못 들어가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위험하다라는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달러가 지금 급등해가지고 막 사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조금만 한 템포만 더 여유 있게 그거 하시고 조금 조정을 받으면 그때 추가적으로 뭐 달러를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제일 안전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뭐 나라가 그 정도까지는 경제가 위기가 안 갈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 달러 예금을 또 들어도 되고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데 달러라는 것도 결국은 종이지폐 신용화폐거든요. 화폐의 역사는 한 40년, 50년 정도 평균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축통화의 역사는 뭐 짧게는 뭐 40년, 많게는 100년, 110년 이렇게 간다 그래요. 미국 달러 같은 경우도 결국은 망해요. 제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겠죠. 제 생각은 그래요. 망하는데 이게 언제 망하는? 달러가 망한 데에서 미국이 패권을 놓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달러화, 채권을 기반으로 해서 달러화를 무지하게 많이 발행을 했잖아요. 그거를 외국에 수출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국민들은 부유하게 살아왔어요. 그 부유하게 사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을 동원해서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나보다 좋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현실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그 많은 달러를 발행한 거. 그럼 달러에 대해서는 채권을 발행하고 움직이면 거기에 대해서 액면 이자를 다 내야 되잖아요. 이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라는 거는 미국 국민들이 미래에 낼 세금이거든요. 요거를 담보로 해서 내는 거예요. 이 달러가 엄청나게 발행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퉁치기 위해서 빚을 탕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성을 완화하면 되겠죠. QE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양적 완화. 달러를 더 발행한다는 거거든요. 달러를 더 발행해서 화폐 가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기존의 달러 가치를. 실제적으로 달러 구매력이 1971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한 50년 가까이 왔는데 구매력이 98%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달러 구매력에 비해서 원화 가치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떤 단위의 화폐 개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면은 좀 다른 말로 달러 리셋, 금융 리셋 이런 말을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달러를 두고 새로운 화폐를 뭐가 되든 발행을 해요. 그럼 여기가 달러가 국권이 되고 신권이 되잖아요. 그럼 국권의 가치는 하락을 해요. 그러면 수많은 빚들의 값어치도 같이 하락을 하잖아요. 이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화폐를 하고 이 화폐는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서 달러라는 거는 붕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달러는 일시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 정도의 상황에서 아직까지 달러가 유용하고 굉장히 쓰일 때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그 상황에서 긴급하게 쓸 수 있는 용도 정도로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달러를 가지고 뭐 투기를 해서 뭐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하시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입니다. 물론 모든 그 투자라든지 판단은 그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시고 금시세 동향에 대해서 하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설명을 한번 드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고 연락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너무 고마우세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내용 제가 자꾸 설명을 드리는데 방송 분량이 꽤 이제 많거든요. 오늘 나가면 이제 49회 정도 막 되고 이러는데 그 앞에 방송들을 조금 귀찮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꽤 이제 실전적인 노하우들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구독자 수가 9,000명이 지금 넘었어요. 이번 방송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면 어쩌면은 10,000명이 돌파할 수도 있어요. 돌파할 수도 있겠고, 좀 너무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방송을 봐주셔서 굉장히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독자 수에 비해서 조회수가 상당히 많다고 꽤 견실한 유튜버라고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기분 좋죠. 뭐 제가 그걸 통해서 광고를 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에 대한 가치를 전파를 하고 또 좋은 내용들을 같이 공유를 하고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하고 얘기도 또 나누고 싶고 또 이 금하고 은을 통해서 또 미래를 준비하시고 가족들을 지키고 주변 지인들을 지키고 직원들을 지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가치예요. 10,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드래곤 은하를 이벤트를 해야 되나요? 댓글을 열심히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이벤트를 할지 안 할지 또 그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편안한 밤 되십시오.